자, 근데 최경환. 네. 그 1억도 아주 과단성 있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단성이라는 게 우선 첫째 너무 권력의 정점에 오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거의 9년을 있는 거잖아요. 그 9년을 있다 보면 무감각해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무감각해지면 이게 보안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를 국정원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줄 때 007수법을 쓰거든요. 그런데 진짜 은밀하게. 근데 정작 받는 최경환 의원은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돈 받은 게 왜 문제였냐 이럴 수도 돈인데. 있습니다. 네. 눈먼 돈인데. 아니, 최경환 입장에서는. 네. 근데 진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늘도둑질 할 때 아주 조마조마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소를 가져갈 때도 소를 가져가는데 이거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길거리에서 가져갔는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되레 당당하게.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할복을 왜 하죠? 그게 결백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언어인데요. 이 할복 내지는 뭐 목숨을 내놓겠다. 어떤 분은 손가락에 장도 지지겠다. 뭐 이게 그러니까 결백을 강하게 강조하는 언어인데 요즘은 그걸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는 할복하겠다 진짜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자, 검찰이 오늘 어제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죠. 네, 의원실하고 자택 압수수색했죠. 뭐 최경환 의원 앞서 이제 얼굴 표정 잠깐 나왔지만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 같은 게 좀 읽히던데요. 또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었고요. 17시간. 같이 공교롭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 타이밍을 맞췄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어떤 타이밍을 뺏기 하는 작업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지금 타이밍을 뺏지 않으면은 다시 만약에 최경환 의원 압수수색 들어가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국회의원실은 아마 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마 의원 생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가 의원실에 해당이 되죠. 맞아요. 누가 들어와서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중요한 건 못하는 돈을 안 장소잖아요. 갖다네요. 돈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돈은 주머니에 있죠. 여기서 주머니 큰 의미예요. 내 몸의 주머니일 수도 있고 어떤 집이 주머니일 말을 경우도 받칠 있고. 수도 있고. 그 최경환 의원의 그 재산 상황을 보니까 그게 40억 이상이더라고요. 40억 이상인데 특징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많더라고요. 부동산이. 네, 부동산이 거의 20억 정도, 18억 몇 천만 원 정도로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집사라고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제 부양하면 하여튼 말씀을 좀 이어서 하면 주저하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검찰이 입장에서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지만 최근에 지검장 회의 때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을 직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 정치적 수사에 앞장을 서야 되느냐 이렇게 지검장들이 반발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린 지검장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큰 목소리 낼 것 같으면 국정원 댓글 사태 때 그때 다 덮고 넘어가고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할 때 그러면 용기 있게 얘기한 검사가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검찰 내부에 일정한 반발도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법무부에다 상납을 했다고 하는 특활비 문제가 지금 가지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야당 실세 의원을 겨냥해서 뭔가 지금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타이밍을 뺏기면은 아마 더 수사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아마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 의원님. 근데 자, 이병기 전 원장이 이현수 당시 실장, 그러니까 원장과 실장은 양축이거든요. 국정원에. 네. 거의 동등한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현수 실장이 최 부총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보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게? 그게 왜 그때 그랬냐면 어떤 상황이 무슨 일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상황이 이 특활비라는 건 늘 골칫거리예요. 그리고 이게 시비가 많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냐, 이렇게 써도 되냐,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돈이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늘 특활비를 어떻게든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고요. 네, 그리고 특활비를 손대려면 우선 정부에서 그 특활비 예산 짤 때부터 개입을 해서 줄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때 기재부 장관이 정부 예산을 짜는 최종 책임자잖아요, 정부 측에. 그러니까 그 최경환 의원이 그러면서 동시에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으니까 최경환 의원을 공략해서 특활비를 좀 어떻게 손보려는 국회의 움직임도 맞고, 그리고 특활비를 더 늘리기도 하고,
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 것 같고요. 그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술서에 이현수 실장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이유, 특활비를 좀 증액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최경환 부총리를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좀 윤활유가 필요하다. 이런 보고를 했고 자기가 승인했다. 이렇게 자수서에 썼다는 거죠. 아마 두 분 잘 아실 거예요. 기재부 과장이 장관급하고 맞먹잖아요. 아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기재부 6급이 저한테 큰 소리 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사실은 주물럭거리는 거죠, 예산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활비 국정원권 뭐 조금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국회의원 생활도 해보셨잖아요, 두 네, 분은. 기재부가 어떻게 예산 짜오느냐가 일단 기본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리 국회에서 미국처럼 미리 국회에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전체 예산 얼개와 심의만 하는 거죠. 그림을 그 기재부에서 다 가져오니까 네, 네. 기재부가 뭐 그 상황 중에 상황이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첨삭만 하는 거지 기본적인 문제는 기재부에서 다 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뼈대는 다 갖고 오죠. 네. 예. 그리고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입김이 권한하고 입김이 막강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 사실 뭐 네, 별로 의미 없죠. 훨씬 그래서 기재부가 보면 세죠. 이제 그 개수조정 소위가 있잖아요. 예. 국회 예, 예결위에. 예. 그 개수조정 소위에서 다 뭐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기재부에게 허락을 받느냐.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 짤 때 기재부에서 공무원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 이렇게 가면 되지만 이렇게 가면은 이거 나중에 가서 문제됩니다. 뭐 막 온갖 이유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사실은 지역구 예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걸 다 뚫고 늘려야 돼요. 그냥 예. 막 여기 뭐 숫자 몇 개 자 이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10억짜리 100억은 못 만들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기재부 권한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1억 들여서 100억 얻으면 훨씬 네. 남는 장사잖아요. 1억의 특활비로 국정원이 이제 그 최경환 부총리의 마음을 얻어서 한 100억을 더 특활비를 늘린다든지. 그러면 그리고 그 예산이나 공 하나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다 기재부 장관이 네. 결정하는 건데. 최고 실력자. 그렇죠. 최고 실세라고도 볼 수 있고 저는 또 하나 추정을 해보자면 이건 뭐 사실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추정을 하자면요. 이현수 전 실장이 욕심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경환은 특활비를 늘리고 네, 싶었던. 특활비 늘리는 거는 이제 두고 최고 실세잖아요. 최경환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고 실세인데 최고 실세에 어떻게 해서든 접근. 예, 접근하고 또 좀 이뻐 보이고 나중에라도 무슨 같이 공동으로 뭐 할 일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현수 실장이 뭐 별로 안 좋은 일로 국정원을 나갔잖아요. 나갔다가 기조실장으로 복귀한 거잖아요. 네. 복귀하고 난 다음에 각종 국정원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끌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기조실장 밑으로 갖고 오면서 사실상의 실세 역할들을 국정원 내부에서 했다는 건데. 그때 다시 들어올 때 뭔가 실세에 누군가의 입김으로 또 들어온 거네. 그리고 안봉근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검은 돈 전달할 때 자기가 직접 안 하잖아요. 아니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하면서 저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저딴 쪽으로. 예. 저한테는 해주셔도 돼요. 저는 막 주문 받아요. 이거 한번 줘보세요. 막 받아요, 그냥. 네. 받았고 사진 찍어놓고 다 감옥 갖다 놓아버려. 국정원 넘버 2가 네. 그 비밀스럽게 몰래 골목길 뭐 하는데 007 가방에다 돈 해가지고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접 나가서 주면 이거 나중에 이거 잘못 전달했다가 문제 생길 거라는 거 충분히 알고 전달을 하는 것일 텐데 맞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줄 이유는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저거든요.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당신한테 주는 거예요라고 하는 걸 얼굴 도장을 쾅 하고 찍고 싶었던 제가 직접 움직인 건. 예, 그런 욕심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더군다나 생각해요. 옆에 직원을 한 명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증인이 될 거 하는 거예요? 최경환 의원이 못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준 사람이 줬다고 말하죠. 예. 그리고 준 사람한테 지시했다고 하는 국정원장도 말하고 있죠. 예. 자소서를 내고. 그리고 그 옆에 목격자까지 붙이고 나갔어요. 다른 국정원 직원과 함께 갔다. 돈 네. 전달하는 게 내 임무고 배달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최경환 의원이 뭐 중간에 그쪽에서 줬다고 하는데 그리고 살짝 꼬랑지를 내렸나 보죠. 예, 배달 사고 예.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달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목격자 있다. 네, 내가 직접 줬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 그 목격자는 내가 국정원 직원 한 명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정황 증거상으로는 완벽한 거죠. 네. 그 잔치집에 몰래 가가지고 거기서 내용 있죠, 내용. 고기를 막 먹었어요. 네. 집에 올 때쯤 되면 냄새가 배 있잖아요. 냄새 싹 없앴다고 해가지고 막 뭐 제품 같은 거 파츠제 뿌리고, 뿌리고. 예, 네. 다 뿌리고 완벽하다고 해서 딱 왔는데 그거 먹는 거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배달 사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현수 씨가 현재 그거에 나온 상황으로는 그렇다는 무슨 거죠. 배달 사고냐 이게 내가 직접 주고 증인도 있었는데. 아, 그리고 이현수 실장이 배달 사고를 내면 안 되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친박들과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신뢰를 받는 인물이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2인자라고 국정원에. 2인자가 배달 사고를 내면 이 국정원은 정말 그렇죠. 국정원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그 돈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했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찌됐든 확인된 사실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국정원을 나온 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합리적 추정을 하는 거고 아니, 최경환 의원은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어머 지금 거고. 이 순간 네.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난 방송을 아시잖아요. 난 비겁하다고 방송위원 생각했어요. 근데 저기 정봉주 봉도사님의 견지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돼야 품격 시대가 뜬다는 아주 통 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 됐다는데도 떠요 그냥. 네. 그 스스로 우리가 애드벌룬 하면 둥둥둥둥 뜨는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아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가감해서 듣거든요. 네. 일단 우리는 이건 허위사실은 아니잖아요. 보도됐고 이현수 실장이 이렇게 증언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고 이렇게 증언했지만 돈을 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를 돌려요. 아 이렇게 얘기한 걸 받고 분명히 줬대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는 포인트가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살복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런데 지금까지 할복하겠다, 뭐 하겠다 그래서 할복한 사람은 한 하나도 명도 없어요. 없는 아, 거죠. 그럼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요 대목은 우리가 최경환 의원의 뜻을 받들지 말고 네. 하지 마십시오. 또 나이도 들고 건강도 안 좋은데 그리고 그 조사받아야 되잖아요 계속. 네. 그리고 롯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여기는 뭐 원고에는 롯데는 없는데 롯데 재밌지 않아요? 뭐 어떤 롯데 거 홈쇼핑. 아 롯데 홈쇼핑요. 예. 그러니까 전병헌 이제 전 수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전병훈 수석과 그다음 최경환 의원이 작년에 아시아투데이에 30억인지 50억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때 그 경제부총리였었고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주무 실세 장관이었었잖아요. 그때 롯데 홈쇼핑 롯데 홈쇼핑. 예, 그 제어가 그렇죠. 그렇게, 예, 진행될 때 그랬고요. 이 보도가 작년에 2개가 났었습니다. 2016년 7월 전후에서. 세 개예요. 한국, 중앙, 아시아투데이. 중앙도 했던 거예요. 예, 중앙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한국일보가 낼 때는 롯데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구여권 실세가 굉장히 많은 로비 자금을 받았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귀퉁이에 조그맣게 전병헌 수석의 기프트 카드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아주 소액에. 아, 예. 그래서 그 별로 액수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수사하려고 보니까 수사할 거리는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롯데 홈쇼핑 재승인 담당자들이 대포폰을 무려 9개를 썼다는 거예요. 그 대포폰 9개를 다 이제 살펴보면 정관계 로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국정농단 됐죠. 터지면서 흐지부지 됐던 거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칼을 뺀 건데요. 이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는 미방이 제 옆에 앉았던 짝꿍이었기 그럼 돈 받고 이런 걸 봤어요? 네. 돈 받고 이런 걸 봤어요? 돈을 지금 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하잖아요. 전병헌 의원이 돈을 받았다. 돈 받는 거 봤어요? 때문에 못 봤어요. 그건 안 받았나 보네. 제가 안 보면 안 받은 거면 그런데. 그런데, 그 상황이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롯데 홈쇼핑 재승인은 이미 전병헌. 재승인할 때 지금 미방위원회였어요. 네, 저 미방이었어요. 한간에 그런 소문이 돌던데 최민희 의원만 빼고 다 받았다? 저는 확실히 안 받은 것 받았죠? 같아요. 예. 저는 안 받았고 제가 안 그래서 받은 것 같아요? 예, 걱정이 돼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보좌관들이 있어요. 아, 맞아. 그래갖고 보좌관 보좌관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받았냐? 예, 그랬더니 우리 보좌관들이 우리한테는 전화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사실인 게 요 내용을 갖고 최민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난주에 통화한 거예요. 그 밤에 최민희 의원이 전화했어요. 밤 한 11시쯤에 전화했고 최민희 의원께서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끊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보좌관들이 혹시 받았을지 모르니 보좌관들한테 확인해보고 내일 아침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확인까지 다 하셨구나. 그럼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송이 없어요, 세상에. 이거 오늘 방송하려고 진짜. 자그마치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전병헌 전 수석이 강 사장을 만나기 전에 롯데 홈쇼핑 재승인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재승인이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비서관들이 재승인 다 끝났는데 이게 무슨 뇌물이냐. 네, 그런 그렇게 얘기까지 주장을 했었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은 정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승인 과정을 저희가 서류를 다 받았겠죠. 그런데 그때 롯데 홈쇼핑 그 상층부 임원들 사장, 구체적으로 사장의 개인적 사장이죠. 일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경우 이게 재승인 과정에서 그 개인적인 문제가 재승인 심사에 포함돼야 돼요. 예, 오너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평가 항목에서 빠졌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대표이사의 전과 기록 두 개가 감점 요인인데 그게 빠졌다. 네, 그래서 그걸 왜 뺐냐? 예, 그래서 그걸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했는데 전병헌 측에서 예, 근데 그 문제 제기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그때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승인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렇지만 자료가 오니까 폭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그때 당시에 궁금한 게 야당이 그렇게 한 명이 로비를 받았다고 치면 일단 받았다고 치죠. 검찰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받았다고 치고 일단 보좌관들은 3억 중에 1억 1천만 원, 그다음에 1억 정도의 법인카드를 썼어요. 네. 자,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건데 야당 비서관한테 로비를 할 정도면 여당 의원들이나 상임위원장한테 로비를 안 할까요? 이게 검찰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그 궤거든요. 글쎄요, 이게 참 진짜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일반적인 그리고 또 관행으로만 상임위원장은요. 보면은 그럴 수 있죠. 야당한테도 그렇게 상임위원장은 했으면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아주 가혹하게 처리하고 문제가 됐던 홍문종. 근데 예. 요거는 이미 드러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롯데 홈쇼핑이 예. 그 쪼개기로 해서 후원 미방 쪼개기. 위원들한테 후원을 한 것은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쪼개기 했다고 추정하고 예. 그 돈이 롯데에서 나왔으면 이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롯데 예. 홈쇼핑 재승인 날 때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처벌을 하면서 승인을 내준 거라고도 제가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방송 시간을 팍 제한시켜가지고 승인을 내준 거잖아요. 저는 그때 아예 싹수 잘라버려가지고 승인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비리 저지르는 홈쇼핑을 나중에 가서 사실 결정적인 논리는 홈쇼핑 하나가 없어지면 거기에 딸린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준다고 하는 논리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큰 논리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롯데 홈쇼핑 같은 곳은 재승인 내주면 안 되는 곳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왔던 여당 중진 의원이 누구냐, 그러니까 구여당 중진 의원이 그게 최경환 의원이다라고 지목한 보도가 잇따라서 나왔던 거죠. 아시아투데이였었고요. 예, 그리고 그 액수도 한국일보는 A모 씨라고 표현을 했었고. 예, 액수도 나왔죠 그때. 액수가 50억 정도를 50억 정도. 받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흐지부지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재승인을 안 받았으면은 지금 오늘날 같은 사태가 안 벌어졌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이제 문제는 지금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정원 특활비. 그렇죠. 국정원 특활비 이것도 이제 뇌물이기 때문에 커요, 이것도. 네, 그렇죠. 1억 이상 뇌물만 돼도 특가법 적용될걸요. 그렇죠. 특가법 적용됐고 이제 일단 5년이 넘어가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롯데 홈쇼핑 건이. 근데 이제 롯데 홈쇼핑 건은 일단 뭐 아직 검찰에 네. 까지 안 들어갔으니까 전병훈 의원만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병훈 수석만. 네. 자, 이게 만약에 특활비가 최경환 의원 말고도 다른 의원들한테 들어갔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지금 그런 혐의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원들에게 지금 들어가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온 혐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추정에 관한 예. 혐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우리 이제 그 이현수 입보다 소문이 더 빠르다고 이현수 전 실장이 말을 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진술을 내놓는 것보다 여의도 정가에서 소문이 훨씬 더 빨리 들고 있거든요. 아니 그 정도 뿌렸다 그러면은 누구는 안 받았겠어, 누구는 안 받았겠어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현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이 지금 낚시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국회의원들은 받고 있나 봐요. 두 분 앞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낚시를 하다가 덜컥 물었어요. 미끼를 물어가지고 그리고 최경환이라고 하는 월척이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검찰은 일단 미끼를 던져놓은 거예요. 누가 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사실 먹고 싶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정반대 마음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낚여가는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냥 낚는 거는 조금 그 표현이 그렇고 먹은 사람은 다 토해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돈에는 꼬리가 다 붙어 예. 있잖아요. 꼬리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돈 이제 먹고 징역으로 토해낸다. 그래서 네. 이미 이것도 이제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예. 보도에 따르면 오. 여야 정보위원 5명은 돈을 받았다는 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이 아직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 언론 없다고, 보도 너무 앞서가지 마라. 예, 말을 아꼈는데 그리고요 숫자까지 나왔어요. 네. 예, 중진 의원, 재선 의원, 뭐 초선 뭐 의원 지금 이런 식으로. 증권과 정보지에는 뭐 이름까지 다 돌고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근데 그걸 뭐 아직까지 그렇다 이렇게 예.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럼 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런 사안들을 볼 때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근데 막 자유한국당에 물도 타고 막 해가지고 지금 정신 없어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떳떳하면 떨 이유가 없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떳떳하지 않으니까 떨는 거고 아니, 그럼 떳떳하지 않으니까 겁나는 거 아닙니까? 이를 대목에서 난 국회의원들 중에 뭐 그런 사람은 이제 없겠지만 국회의원 중에 나 받았다. 받았다. 오.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여당이었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대통령이 이런 경로로 주는 줄 알았다. 나 받았다. 불법은 처벌받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박수 받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예전에 있었죠. 있었어요? 예전에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예. 김근태. 김근태 김근태, 3천만 원을 예. 받았다. 그 그래갖고 또 뭐. 고백했죠. 예. 근데, 아니, 이걸 진짜로 불법 뇌물인 줄 알고 받았을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만약 의원들이 받았으면? 모르고 받은 사람들 없을까? 그럼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판단을 못하면은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요, 최소한 다 떠나서 네. 증여세라도 내야 돼요. 아. 이유 없이 남이 나에게 돈을 주면 나한테 나는 돈 그거에 주는데. 증여세 내야 돼요. 아니, 그렇죠. 신고하고. 아니 그래서 맨날 이런 문제 가지고 걸리면 그러잖아요. 배달 사고 났다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중간에 끼워서 받고. 끼워서. 그리고 불법인지 알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누구한테 후원금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준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알아서 처리해. 이러는 거지. 야, 그거 맞아. 받아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걸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영화에 그렇게 아니, 나오잖아요. 또- 알아서 해. 아니, 그 얘기도 안 해요. 그럼 보면서. 그럼 보좌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 사람과 사람이 돈을 주면 당연히 이 양도세나 뭐죠? 증여세 증여세. 내죠. 네. 왜냐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네, 어쨌든. 사람이 안 내면 안 되죠.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알고 아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오병우 같은 사람이 계속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알고 법을 알고 다 피해가면서 네. 모르는 상황인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법꾸라지. 네. 그래서 최순실 모릅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알았었을 텐데 예. 최순실하고 알았다고 하는 흔적